여러분 혹시 지금 자녀들과의 관계 때문에 말 못할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녀들과의 화목한 관계일 텐데요. 건강이나 경제적인 문제보다도 가족 간의 평화가 깨어졌을 때 느끼는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와 잘 지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마음처럼 되지 않는 걸까요? 오늘은 60대 이후 부모와 자녀가 갈등 없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7가지 비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두 가정을 통해 우리의 고민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김 여사님 댁과 박 사장님 댁 이야기입니다. 김 여사님은 두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까지 오순도순 사는 대가족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며느리가 집에 오면 어딘가 모르게 불편해하고 아들은 늘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이 뜸해지니 김 여사님은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자식들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는데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반면 박 사장님 댁은 좀 달랐습니다. 박 사장님은 은퇴 후에도 자녀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지만 늘 유쾌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유지했습니다. 자녀들도 박 사장님과 대화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먼저 찾아와 의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연 이 두 가정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우리는 이제 김 여사님의 마음속 갈등과 박 사장님 댁의 행복한 비결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볼 것입니다. 첫 번째 비결은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임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세요. 김 여사님은 아들 부부가 주말에 처가에 가는 것을 보면 섭섭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집엔 안 오고 처가만 가는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상했고 아들에게 은근히 서운함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음식이 너무 짜다, 아이 교육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녀들의 독립심을 침해하고 마치 아직도 부모의 보호 아래 있는 아이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박 사장님은 달랐습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자신만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 사장님은 자녀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하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지만 결정을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니 존중한다. 는 말과 함께 언제든 힘들면 아버지가 뒤에서 지지해 줄게. 라고 덧붙였습니다. 자녀의 배우자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가 서툰 요리를 해도 새로운 맛이네.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격려했고 사위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말로 응원했습니다. 박 사장님은 자녀와 며느리, 사위 모두를 독립된 성인으로 존중하고 그들의 선택을 믿어주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녀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었고 부모에 대한 깊은 신뢰를 쌓게 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자율성 지지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지지할 때 자녀는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능력을 키우며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 끊임없이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부모는 자녀의 성장을 방해하고 결국 멀어지게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낮추고 내려놓으세요. 김 여사님은 자녀들이 자신에게 자주 연락하고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기를 바랐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직장 생활과 육아로 바쁘다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나를 좀 더 챙겨줬으면 하는 서운함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기대는 자녀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고 김 여사님 자신에게는 실망감과 외로움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대는 때때로 독이 됩니다. 특히 부모 자식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주었으니 너도 이만큼 해주어야 한다는 무언의 기대는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박 사장님은 자녀들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하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얼굴 볼 수 있어도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찾아오면 진심으로 반겼지만 오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자신의 취미 활동을 즐기거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이러한 박 사장님의 여유로운 태도는 자녀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는 우리가 힘들까봐 오히려 배려해 주시는구나라고 느끼며 자발적으로 부모님을 찾아뵙고 싶어 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낮은 기대가 오히려 높은 만족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대치가 현실과 부합하지 않을 때 좌절감과 불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지나친 기대를 내려놓고 그저 자녀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러면 관계는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 물질적인 지원보다 정서적인 지지를 우선하세요. 김 여사님은 자녀들에게 늘 무언가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용돈을 쥐어주거나 반찬을 한 보따리 싸주거나 손주들에게 비싼 선물을 사주곤 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이런 행동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때때로 김 여사님의 물질적인 지원이 부담스럽다고 느꼈습니다. 엄마가 주는 것을 안 받으면 섭섭해 하실 테고 받자니 죄송하고 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김 여사님의 마음속에는 돈이라도 해줘야 자녀들이 나를 찾겠지 하는 불안감이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것은 잠시의 만족감만 줄 뿐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합니다. 박 사장님은 달랐습니다. 박 사장님은 자녀들에게 물질적으로 크게 해줄 것이 없었지만 늘 따뜻한 말과 진심 어린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며 다독여 주었고 이번 경험을 통해 더 큰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거야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육아로 힘들어할 때는 정말 고생 많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안다. 며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자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며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이러한 정서적인 지지는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부모와의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진정한 사랑은 정서적 교감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은 바로 부모님의 따뜻한 마음과 지지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물질적인 도움보다는 진심으로 자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비결은 자신의 삶을 즐기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김 여사님은 자녀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 집에 있다가 자녀들이 퇴근할 시간만 되면 연락해서 오늘 저녁 뭐 먹었니? 누구랑 있니? 하고 묻곤 했습니다. 자녀들이 주말에 찾아오지 않으면 외로움에 사로잡혀 무기력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자녀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자신들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끼거나 때로는 엄마가 왜 저렇게 변했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박 사장님은 은퇴 후에도 활기찬 삶을 살았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친구들과 등산 동호회에 가입해서 주말마다 산을 올랐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해서 서예 교실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안부 전화를 하면 요즘 너무 바쁘다. 나중에 시간 되면 아버지가 맛있는 거 사줄게. 라고 말하며 오히려 자녀들을 안심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 사장님의 이러한 당당하고 활기찬 모습은 자녀들에게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는 참 멋있어. 라고 생각하며 부모님처럼 나이 들어서도 자신의 삶을 즐기고 싶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발달 단계에서 노년기를 자아 통합대 절망의 시기라고 보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통합된 자아를 가질 때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즐기는 부모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가장 큰 자랑이자 기쁨이 될 것입니다. 5번째 비결은 소통의 문을 활짝 열고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세요. 김 여사님은 자녀들과 대화할 때 주로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았습니다. 옛날에는 말이지,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하면서 과거의 경험을 자주 이야기했고 자녀들의 이야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녀가 고민을 이야기하려 하면 그건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단정 짓거나 엄마 말 들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하며 훈계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대화 방식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자녀들과 대화할 때 언제나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녀가 힘든 일을 이야기하면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고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고 섣불리 판단하거나 조언을 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자녀들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박 사장님은 나는 내 편이다. 언제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 는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개방적이고 경청하는 자세는 자녀들이 부모를 가장 친한 친구처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경청은 가장 강력한 소통 도구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때 비로소 깊은 신뢰와 이해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말을 가로막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온전히 들어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님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6번째 비결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유연한 사고를 가지세요. 김 여사님은 새로운 문물이나 자녀들의 달라진 생활 방식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며느리가 식기세척기나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요즘 젊은 애들은 너무 편하게만 살려고 해 라고 핀잔을 주거나 아들이 해외여행을 자주 가는 것을 보고 돈도 아깝게 왜 멀리까지 가느냐며 잔소리했습니다. 김 여사님의 마음속에는 내가 살아온 방식이 옳다는 고정관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경직된 사고는 자녀들과의 세대 차이를 더욱 벌어지게 만들었고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달랐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문화에 호기심을 가지고 배우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여주면 흥미롭게 시청했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기꺼이 질문했습니다. 며느리가 요리 앱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는 요즘은 정말 편리하구나.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고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자녀들의 취미나 가치관이 자신과 달라도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박 사장님의 유연한 사고는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참 깨어있는 분이야 라는 인상을 주었고 부모와 자녀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인지적 유연성을 강조합니다. 새로운 정보나 상황에 맞춰 자신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자녀들과의 관계도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공자의 말씀처럼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는 자세로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7번째 비결은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김 여사님은 자녀들에게 속으로는 늘 고마움을 느꼈지만 막상 표현하는 것은 서툴렀습니다. 내가 잘해주는 건 당연한 거다. 부모 자식 간에. 무슨 그런 말을 해라는 생각에 감사와 사랑의 말을 아꼈습니다. 자녀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크게 꾸짖었지만 잘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에 인색했습니다. 이러한 무심한 태도는 자녀들로 하여금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내가 뭘 해도 만족하지 못하시는구나 라고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알 수 없습니다. 박 사장님은 달랐습니다. 자녀들이 작은 것을 해주어도 고맙다, 덕분에 편하다, 며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사랑한다, 우리 아들, 딸, 이라는 말을 스스럼 없이 했고 며느리나 사위에게도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정말 고맙다, 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잘한 일이 있으면 정말 자랑스럽다. 역시 내 아들, 딸이야. 하며 아낌없이 칭찬했습니다. 박 사장님의 솔직하고 따뜻한 표현은 자녀들에게 깊은 안정감과 행복감을 주었습니다. 자녀들은 우리는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부모님을 더욱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긍정적인 감정 표현이 관계를 강화한다고 강조합니다. 사소한 감사라도 진심이 담긴 사랑의 표현이라도 아낌없이 나누어 보세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존재임을 잊지 마세요. 톨스토이가 말했듯이 사랑이 있는 곳에 삶이 있고 삶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다는 지혜를 기억해 주세요.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결코 외롭거나 쓸쓸한 시기가 아닙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은 어쩌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작은 오해와 기대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비결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내고 자녀들과 더욱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는 한순간에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 따뜻한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부디 이 지혜들이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빛이 되어 매일이 기쁨과 평화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반짝이고 소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을 응원합니다.